추석 전날 새벽 5시 65세 은퇴 간호사가 홀로 부엌에 서 있습니다. 평생 남을 돌보며 살아온 손이 오늘은 송편을 빚고 있어요. 아이고, 손목이 아프네. 그래도 우리 손자 생각하면 이 정도야 뭐. 팥소를 듬뿍 넣고 정성스럽게 모양을 잡아갑니다. 작년엔 못 봐서 얼마나 아쉬웠는지 모르거든요. 잡채 준비가 시작됩니다. 당근은 곱게 채 썰고 시금치는 데쳐서 간을 맞춰요. 딸이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바로 그 맛이야. 요즘 힘들다더니 직장 다니면서 애 키우기가 얼마나 힘든데. 시장에서 제일 좋다는 한우까지 사왔습니다. 평소엔 생각도 못할 가격이지만 가족이 모이는 날인데 뭘 아끼겠어요. 테이블을 정성스럽게 차렸습니다. 송편, 잡채, 전, 갈비찜까지 마치 잡지에서 본 명절 상차림 같아요. 손자를 위한 선물도 침대 옆에 놓아뒀어요. 요즘 인기 있다는 로봇 장난감이에요. 한 달 용돈을 털어서 산 거예요. 전화벨이 울립니다. 여보세요. 딸아, 엄마야, 준비 다 됐어. 몇 시쯤 올 거야? 아, 그래, 길이 막힐 수도 있겠네. 그럼 천천히 와. 엄마가 다 해놨으니까. 걱정 말고. 오후 4시가 되었어요. 아직 연락이 없네요. 창가에 앉아 밖을 내다봅니다. 아직 준비 중인가 보네. 애 데리고 나오려면 시간이 걸리지. 해가 뉘엿뉘엿지기 시작했어요. 스마트폰을 들어 메시지를 확인합니다. 그때 딸에게서 온 카톡 한 줄이 떴어요. 엄마, 미안해요. 애가 갑자기 열이 나서 병원 가야 할 것 같아요. 오늘은 못 갈 것 같네요. 잠시 멍하니 화면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기억이 나요.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똑같은 메시지를 받았다는 걸 말이에요. 또 아프다고 우리 손자가 왜 이렇게 자주 아플까? 다시 메시지를 보냅니다. 많이 아파, 병원은 갔어. 엄마가 가서 봐줄까? 답장은 한참 뒤에 와요. 괜찮아요. 그냥 감기 같은데. 혹시 몰라서요. 엄마도 무리하지 마세요. 그렇게 추석이 혼자 지나갔어요. 차려놓은 음식을 바라보며 한숨을 쉽니다. 이상해요. 문 앞에 큰 박스가 배송되어 있거든요. 어머, 이게 뭐야? 언제 시켜뒀나? 박스를 뜯어보니 키즈카페 이용권이에요. 그것도 10만 원 상당의 것이에요. 편지 한 장이 들어있어요. 엄마, 못 가서 미안해요. 손자랑 나중에 같이 가세요. 몸 건강히 지내시고요. 편지를 보며 씁쓸하게 웃어요. 키즈카페요. 할머니 혼자 뭘 하라는 건지. 내가 키즈카페에 혼자 가서 뭘 해. 참 아이러니하네. 그날 밤 혼자 송편 하나를 입에 넣어요. 달콤한 팥소가 입안에 퍼지지만 왠지 씁쓸해요. 다음 날 아침 남은 음식들을 정리하며 이웃들에게 나눠주기로 해요. 혼자 먹기엔 너무 많거든요. 옆집에서 말해요. 어머, 이렇게 좋은 걸 왜 줘? 가족들이 다 먹어야지. 아니에요. 너무 많이 해서요. 딸내가 못 와서. 또 못 왔어. 작년에도 그랬는데. 대답 대신 미소만 지어요. 뭐라고 설명할 수 없거든요. 그날 오후 우연히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려요. 딸 SNS를 보게 되었어요. 이상해요. 어제 올라온 사진이 있거든요. 아이가 열이 난다고 했는데 사진 속 손자는 멀쩡하게 놀고 있어요. 이게 언제 찍은 사진이지? 어제 올린 건데. 사진을 자세히 보니 더 이상해요. 배경이 바닷가예요. 그것도 리조트 같은 곳이에요. 해시태그를 보니 제주도예요. 그런데 댓글은 모두 삭제되어 있어요. 제주도 언제 제주도에 갔지? 아픈 애를 데리고. 다른 사진들도 찾아봐요. 풀빌라 수영장에서 노는 손자, 맛있어 보이는 흑돼지 구이. 해변에서 찍은 가족 사진이에요. 모든 사진이 어제 바로 추석 당일에 찍힌 거예요. 그럼 열이 난다는 건 거짓말이었나? 아니, 왜 거짓말을?
핸드폰을 내려놓아요. 가슴이 답답해요. 딸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보다 왜 거짓말을 해야 했는지가 더 이해되지 않거든요. 그날 밤 잠들지 못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왜 나를 피하려고 할까? 다음 날 아침 딸에게 전화를 걸어봐요. 딸아, 엄마야, 손자 많이 나아졌어. 아, 네, 엄마 많이 좋아졌어요.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해요. 그래, 다행이다. 그런데 엄마, 죄송한데 지금 회사 들어가는 길이라 나중에 다시 전화드릴게요. 통화가 그렇게 끝났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어요. 목소리가 예전과 달라요. 어색하고 급해요. 마치 무언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이상해. 예전 같지 않아. 그때 결정해요. 직접 확인해 보기로요. 딸이 사는 아파트로 가보기로 한 거예요. 지하철을 타고 1시간 반을 가요. 딸네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어요. 경비실에서 물어봐요. 실례합니다. 여기 사는 딸 집에 가려고 하는데요. 몇 호세요? 305호요. 아, 그 집 어제 이사 갔는데요. 네. 어제 새벽에 짐 다 빼고 갔어요. 확실해요? 잠시 말문이 막혀요. 이사를 갔다고요. 어제요. 딸이 제주도에 있을 때 이사를 갔다는 거예요. 혹시 새 주소 아세요? 그건 저희가 알 수 없죠. 죄송해요. 다시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와요. 머릿속이 복잡해요. 왜 이사한다는 말을 안 했을까? 왜 거짓말을 했을까? 그날 저녁 딸에게 전화를 걸어봐요. 딸아, 어디야? 집에 있어요. 왜요? 어느 집에? 네, 저희 집이요. 왜 그러세요? 오늘 아파트 갔다 왔는데 이사 갔다더라. 잠시 말이 없어요. 그리고는 대답해요. 아, 그거 말 안 했나? 이사한 지 좀 됐어요. 언제? 1달 전쯤이요. 왜 말 안 했어? 바빠서 깜빠먹었어요. 엄마 화났어요.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새 주소 알려줄까요? 됐어, 나중에. 그렇게 통화가 끝났어요. 1달 전에 이사를 했다고요. 그런데 어제 제주도에 있으면서 어떻게 이사를 했을까요? 뭔가 말이 안 맞아요. 딸이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계속해서요. 왜일까요? 왜 엄마에게 거짓말을 해야 할까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해요. 내가 딸에게 뭔가 잘못했나? 왜 이렇게 피하려고 할까?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아요. 그저 가슴만 답답할 뿐이에요. 며칠 후 딸에게서 문자가 와요. 엄마 잘 지내세요? 바빠서 전화 못 드리네요. 짧은 문자 한 통이에요. 예전엔 길게 안부를 물어봤는데, 이젠 이것도 귀찮은 건가요? 그때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요. 혹시 딸이 나를 부담스러워하는 건 아닐까요? 그동안 딸에게 의존했나, 너무 자주 연락했나. 하지만 1달에 1~2번 정도인데 그게 부담일까요? 아니면 내가 늙어서 딸이 부끄러워하는 건 아닐까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부모와의 관계도 다르다고 하던데요. 그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 며칠 후 또 딸에게 전화를 걸어봐요. 딸아, 엄마야. 네. 엄마. 잘 지내지? 네, 잘 지내요. 손자는? 네, 잘 커요. 그래, 딸도 몸 조심하고. 네, 엄마도요. 대화가 너무 짧아요. 예전엔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젠 업무 보고 같아요. 뭔가 벽이 생긴 것 같아요. 높고 두꺼운 벽이요. 그 벽 너머로 딸의 목소리가 들려오지만 마음은 전해지지 않아요. 왜일까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그리고 이런 의문이 듭니다. 내가 딸에게 어떤 존재일까요? 정말 엄마일까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일까요?
이 의문의 답은 곧 충격적인 방식으로 밝혀질 거예요. 며칠이 지났어요. 65세 할머니는 여전히 딸의 거짓말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왜 제주도 여행을 숨겼을까요? 왜 이사를 했다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날 오후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실수로 이상한 버튼을 눌렀어요. 어머, 이게 뭐지? 녹음이라고 나오네. 화면에 녹음 파일들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언제 녹음된 건지 날짜도 나와 있고요. 아, 이게 자동으로 녹음되는 거구나. 요즘 스마트폰은 다 그런가 보네. 호기심에 하나를 눌러봤어요. 며칠 전 딸과 통화했던 내용이 나오네요. 딸아, 어디야? 집에 있어요. 왜요? 별거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파일이 이상해요. 분명 자신이 끊었는데 녹음이 계속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된 걸까요? 혹시 끊어지지 않았나요? 파일을 눌러봤어요. 야, 끊었어. 아니, 아파트에 갔다 왔다는 거야. 헉, 들켰나. 아니, 이사한 지 한 달 됐다고 했잖아. 아, 맞다. 그렇게 말했지. 그런데 왜 진짜 이사 안 하고 있어? 돈이 없잖아. 보증금도 못 구했는데. 할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이사를 안 했다고요. 그럼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대화는 계속되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의심하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괜찮아. 어차피 이번 달까지만 버티면 돼. 무슨 소리야. 리모델링비 말이야. 엄마한테 받을. 할머니는 귀를 쫑긋 세웠어요. 리모델링비요. 엄마가 돈을 줄까? 당연하지. 감성팔이 오지잖아. 울먹이면 또 계좌로 보내시겠지. 할머니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느낌이었어요. 감성팔이라니요. 자신의 딸이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요. 이번엔 뭐라고 할 건데? 아직 생각 안 해봤는데 리모델링은 핑계고 실제로는 내 학원비. 학원비는 이미 받았잖아. 그건 우리가 쓴 거고 이번엔 진짜 학원비. 할머니는 기억해냈어요. 지난달에 손자 학원비라며 50만 원을 보내달라고 했었죠. 그런데 그 돈을 다른 곳에 썼다는 거예요. 아, 그리고 여행 가는 건 비밀 SNS에 안 올리게 주의 좀 줘. 무슨 여행? 다음 주 부산 가는 거. 부산도 간다고요. 제주도 다녀온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엄마가 보면 또 뭐라고 할까봐. 맞네. 아픈 애 데리고 여행 다닌다고 하면. 할머니는 이제 모든 게 이해됐어요. 딸이 거짓말을 한 이유를요. 제주도 여행을 숨긴 이유를요. 자신을 속여서 돈을 받아내려는 거였어요. 그런데 대화는 더 충격적으로 변했어요. 그런데 엄마 요즘 자꾸 연락하시네. 맞아, 귀찮아. 할머니는 숨이 막혔어요. 귀찮다고요. 한 달에 한두 번 안부 전화가 귀찮다는 거예요. 나이 드시니까 외로우신가 봐. 그러게 우리가 엄마 유일한 가족인데. 할머니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외롭다는 걸 알면서도 귀찮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엔 남편이 말해요. 엄마 돈 많이 가지고 계시지? 아버지 유산도 있고 평생 모은 것도 있고. 얼마나?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억 단위는 될걸. 할머니는 소스라쳤어요. 자신의 재산을 계산하고 있었어요. 그럼 우리가 잘해야겠네. 당연하지. 나중에 다 우리 거잖아. 할머니는 온몸이 떨렸어요. 자신이 살아있는데 벌써 유산을 생각하고 있다니요. 그런데 또 다른 말이 들려왔어요. 그런데 엄마 건강하시잖아. 맞아. 간호사 출신이라 그런가 정정하셔. 오래 사실 것 같은데. 그러게 답답해. 답답하다고요. 자신이 오래 사는 게 답답하다는 거예요.
할머니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자신의 딸이 자신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딸이 또 말해요. 그래도 계속 잘해야지 뭐. 돈 줄 때까지는. 할머니는 이제 모든 걸 이해했어요. 딸에게 자신은 엄마가 아니었어요. 돈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그것도 언젠가는 죽어서 유산을 남겨줄 사람이었어요. 녹음은 거기서 끝났어요. 할머니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35년 동안 키운 딸이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요. 그날 밤 잠들지 못했어요. 딸의 목소리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감성팔이 오지잖아. 귀찮아. 나중에 다 우리 거잖아. 답답해. 매서운 말들이 가슴을 찔렀어요. 다음 날 아침 거울을 봤어요. 나는 정말 감성팔이인가? 나는 정말 귀찮은 존재인가? 그동안 딸을 위해 했던 일들이 떠올랐어요. 결혼할 때 혼수 다 해줬어요. 집까지 사주었고요. 딸이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할 때 한 달 동안 집에서 살면서 돌봤어요. 아이가 아플 때마다 달려갔어요. 딸이 힘들다고 할 때마다 용돈을 보내줬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게 딸에게는 당연한 일이었나 보네요. 고마움이 아니라 계산이었어요. 할머니는 그날부터 달라졌어요. 딸에게서 전화가 와도 받지 않았어요. 문자가 와도 답장하지 않았어요. 며칠 후 딸이 직접 집에 왔어요. 엄마, 왜 전화 안 받으세요? 아, 미안해, 못 들었어. 전화를 몇 번이나 했는데요. 나이 들어서 귀가 어둬서. 딸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쳐다봤어요. 혹시 화났어요? 아니야, 왜 화나겠어. 그런데 왜 연락 안 하세요? 바빠서. 할머니는 딸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너도 바쁘다고 하잖아. 나도 바빠. 딸은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이었어요.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없어. 뭔 일이 있겠어. 그런데 왜 이상하세요? 이상하지 않아, 원래 이래. 딸은 한참 할머니를 쳐다봤어요. 그리고 본론을 꺼냈어요. 엄마, 사실 말씀드릴 게 있는데. 뭔데? 집 리모델링 하려고 하는데. 할머니는 속으로 웃었어요. 드디어 나왔네요. 리모델링? 내 화장실이랑 주방이 너무 오래돼서. 얼마나 들어? 한 200만 원 정도요.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딸은 계속 설명했어요. 아이도 크고 있고 해서 꼭 필요해요. 그래,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는 척 했어요. 리모델링이 꼭 필요한가? 네, 정말 필요해요. 그럼 대출 받아. 딸은 깜짝 놀랐어요. 네, 대출 받아서 해. 요즘 금리도 낮다면서. 아니, 그게. 할머니는 딸의 당황한 표정을 봤어요. 왜 엄마한테 돈 달라고 해. 은행에서 빌려. 엄마가 도와주시면 이자도 안 내도 되잖아요. 이자 없이 빌려주라고 나한테.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어떤 뜻이야? 딸은 말문이 막혔어요. 할머니는 계속 물어봤어요. 나는 은행이야, 돈 빌려주는 곳이야. 아니에요, 엄마가 도와주실 수 있을까 해서. 왜 나한테만 도와달라고 해. 남편 부모한테도 부탁해봐. 그건 왜 안 해. 나만 호구야. 엄마 갑자기 왜 그러세요? 나 원래 이래. 너만 몰랐을 뿐이지. 딸은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어요. 엄마 정말 화났어요. 화났다기보다는 눈을 뜬 거지. 무슨 뜻이에요? 별 뜻 없어. 그냥 앞으로는 내 돈 내가 쓸 거야. 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엄마, 혹시 누가 뭐라고 했어요? 아무도 안 했어. 내가 깨달은 거야. 뭘 깨달으셨다는 거예요?
나는 너의 엄마지 ATM이 아니라는 걸. 딸은 그제야 심각하다는 걸 알았나 보네요. 엄마, 무슨 소리예요? 무슨 소리긴, 뭐가 무슨 소리야, 사실이잖아.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야? 나한테 돈 달라고 할 때만 연락하는 게 뭐야? 그게 아니라고요. 그럼 뭔데 한 달에 한 번 연락하는 것도 귀찮아 하면서. 딸은 깜짝 놀랐어요. 누가 그런 말 했어요? 너 했잖아. 언제요? 할머니는 말하려다가 참았어요. 녹음 이야기를 하면 더 복잡해질 거예요. 너도 알잖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엄마 오해예요. 오해 아니야. 나도 이제 눈치챘어. 딸은 안절부절 못했어요. 엄마 리모델링은 정말 필요한 거예요? 필요하면 내가 해나는 상관없어. 그럼 도와주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안 도와줄 거야. 딸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다른 말을 했어요. 엄마 혹시 치매 검사라도 받아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할머니는 어이가 없었어요. 치매. 네, 갑자기 이상하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치매라고?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돈 안 줘서 치매라고 하는 거야. 딸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나 보네요. 그냥 갔어요. 할머니는 딸이 간 후에 혼자 중얼거렸어요. 치매라 돈 안 줘서 치매가 됐다는 거지. 그날 저녁 할머니는 중요한 결정을 했어요. 이제 진짜로 딸과의 관계를 정리하기로 한 거예요. 더 이상 돈을 주지 않겠다고요. 더 이상 딸의 ATM이 되지 않겠다고요. 딸이 간 후 할머니는 서랍을 열었어요. 그동안 딸에게 준 돈 내역을 적어둔 노트가 있었거든요. 평생 꼼꼼한 성격이었어요. 가계부도 매일 썼고 영수증도 다 모아뒀어요. 노트를 펼쳐봤어요. 2020년 3월 결혼자금 3천만 원, 2020년 8월 신혼집 보증금 5천만 원, 2021년 2월 출산용품비 200만 원, 2021년 5월 산후조리원비 500만 원, 숫자들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2022년 1월 아이 병원비 100만 원, 2022년 6월 육아용품비 300만 원, 2022년 12월 명절 용돈 100만 원. 할머니는 계산기를 꺼냈어요. 2023년 4월 어린이집비 200만 원, 2023년 9월 아이 옷값 150만 원, 2023년 12월 생활비 지원 300만 원.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2024년 2월 학원비 50만 원, 2024년 6월 또 학원비 50만 원, 2024년 9월 또 학원비 50만 원. 매번 학원비라고 했는데 녹음을 들어보니 다른 용도였어요. 총합이 나왔어요. 1억 2천만 원. 할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4년 동안 이렇게 많은 돈을 줬다니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직접 사준 것들도 있었거든요. 아이 장난감, 옷, 신발, 책들. 매번 만날 때마다 뭔가 사줬어요. 그리고 시간도 있었어요. 출산 후 한 달 동안 딸 집에서 산후조리를 도왔어요. 새벽마다 일어나서 미역국을 끓였어요. 기저귀도 갈고 분유도 탔어요. 아이가 아플 때마다 달려갔어요. 밤낮 없이요. 딸이 직장에 복귀할 때는 아이를 봐줬어요. 할머니는 계산해 봤어요. 시급 1만 원으로 계산해도 얼마나 될까요? 하루 10시간씩 한 달이면 300만 원이에요. 그런 달이 몇 번 있었나요? 최소 10번은 넘어요. 그럼 또 3천만 원이에요. 돈으로만 계산해도 1억 5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딸에게 자신은 뭐였을까요? 감성팔이 ATM이었어요.
할머니는 노트를 덮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서랍을 열었어요. 편지지가 있었어요. 뭔가 써두고 싶었어요. 마음을 정리하고 싶었어요. 펜을 들었어요. 딸에게 그렇게 시작했어요. 엄마가 너에게 뭐였는지 이제 알겠다. 너에게 엄마는 돈을 주는 사람이었구나. 아플 때 달려오는 사람이었구나. 뭐든지 사주는 사람이었구나. 그런데 엄마에게 너는 뭐였을까? 평생의 전부였어. 내 인생의 이유였어.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었어. 할머니는 펜을 멈췄어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너는 달랐구나. 엄마는 너의 인생이 아니었어. 너의 통장이었어. 언젠가 죽어서 유산을 남겨줄 사람이었어. 오래 사는 게 답답한 사람이었어. 할머니는 편지를 계속 썼어요. 35년 전 너를 낳던 날을 기억해. 얼마나 예뻤는지, 얼마나 사랑스러웠는지. 너 하나만 보고 살았어. 너 하나 잘 되라고 모든 걸 포기했어. 할머니는 그때를 떠올렸어요. 딸을 키우기 위해 직장도 그만뒀어요. 친구들과의 모임도 끊었어요. 자신만의 시간이란 게 없었어요. 온통 딸 생각뿐이었어요. 딸이 대학 갈 때는 등록금 마련하려고 부업도 했어요. 새벽에는 우유 배달, 낮에는 간병인 일, 몸이 아파도 참았어요. 딸 학비가 중요했거든요. 딸이 결혼할 때는 혼수를 제대로 해주고 싶어서 적금을 깨고 보험도 해약했어요. 자신의 노후 준비는 뒷전이었어요. 딸만 잘 되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게 무엇이었을까요? 편지를 계속 썼어요. 나는 너를 키운 게 아니라 괴물을 만들었구나. 고마움을 모르는 괴물을, 엄마를 ATM으로 보는 괴물을, 내가 키운 게 너였구나. 할머니는 펜을 놓았어요. 그리고 일어나서 집 안을 둘러봤어요. 딸을 위해 남겨둔 것들이 곳곳에 있었어요. 딸이 좋아했던 인형, 상장들, 사진들, 딸 방도 그대로 둬뒀어요. 언젠가 올까 봐서요. 하지만 딸은 이 집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부동산 가치로 보겠죠. 얼마에 팔 수 있는지 계산하겠죠. 할머니는 또 다른 결정을 했어요. 유언장을 써두기로 한 거예요. 공정증서로 만들어둬야겠어요. 딸이 자신을 그렇게 보고 있다면 정말로 그렇게 해주면 되잖아요. 그 다음 날 할머니는 은행에 갔어요. 통장을 정리하려고 했어요. 창구 직원이 물어봤어요. 어떤 일로 오셨나요? 통장 정리하려고 해요. 정리하시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일단 가족 명의로 된 자동이체 다 끊을게요. 할머니는 그동안 딸 명의로 자동이체 해둔 게 많았어요. 아이 보험료, 통신비, 각종 적금까지 다 끊었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딸 신용카드, 보조카드도 정지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돈을 다른 계좌로 옮기고 싶어요. 얼마를 옮기실 건가요? 3천만 원 빼고 다 옮길게요. 할머니는 새 계좌를 만들었어요. 딸이 모르는 계좌로요. 집에 돌아와서 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부터 자동이체 다 끊었어. 알아서 해. 딸에게서 바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자동이체 끊었다니까. 왜요? 내 돈 내가 관리하려고. 갑자기 왜 그러세요? 갑자기가 아니야. 이미 말했잖아. 엄마 이상해요. 정말 병원에 가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또 병원 이야기네요. 병원 갈 돈도 없잖아. 자동이체 다 끊었으니까. 그게 아니라 건강검진 말이에요. 건강하니까 걱정 마. 엄마 제발 정상으로 돌아와요. 나 정상이야. 너무 정상이라서 문제지. 무슨 말씀이세요? 너한테 돈 안 주는 게 비정상이야.
딸은 할 말을 잃은 것 같았어요. 엄마, 우리 만나서 얘기해요. 만날 거 없어. 할 말 다 했어. 그렇게 통화가 끝났어요. 그날 저녁, 할머니는 홀로 저녁을 먹었어요. 김치찌개 한 그릇이었어요. 예전에는 딸이 오면 갈비찜도 해주고 전도 부쳐줬는데요. 이제 그런 일은 없겠죠. 할머니는 생각했어요. 이제부터 어떻게 살까? 딸과의 관계는 끝났어요. 앞으로는 혼자 살아야 해요. 그런데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홀가분했어요. 더 이상 이용당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더 이상 ATM 역할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며칠 후, 딸이 손자를 데리고 집에 왔어요. 할머니는 문을 열어줬어요. 손자가 뛰어와서 안겼어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 할머니는 손자를 꼭 안아줬어요. 손자는 죄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딸의 의도를 알 수 있었어요. 손자를 앞세워서 할머니 마음을 흔들려는 거였어요. 엄마, 아이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해서 왔어요. 그래, 잘 왔다. 할머니는 손자와 놀아줬어요. 딸은 그 모습을 보면서 말했어요. 엄마, 우리 관계가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이미 이렇게 됐어. 왜 이렇게 하세요? 이미 말했잖아. 손자가 물어봤어요. 할머니, 왜 우리 집에 안 와? 할머니는 대답하기 어려웠어요. 할머니가 바빠서. 그럼 언제 와? 나중에. 손자는 실망한 표정이었어요. 딸이 다시 말했어요. 엄마, 아이 때문에라도 다시 생각해 보세요. 아이는 상관없어. 언제든지 와. 그럼 저희랑도 예전처럼 해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어. 왜요? 너도 알잖아. 왜 그런지. 딸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나 보네요. 그냥 손자를 데리고 갔어요. 할머니는 손자가 가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딸과의 관계를 계속하면 손자에게도 좋지 않을 테니까요. 돈으로만 관계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그날 밤 할머니는 편지를 마저 썼어요. 딸아, 이제 정말로 안녕이다. 너는 내 인생을 살고 나는 내 인생을 살겠다. 더 이상 너의 통장이 되지 않겠다. 더 이상 너의 ATM이 되지 않겠다. 넌 내 딸이다. 하지만 나는 너의 잔고가 아니다. 편지를 접어서 서랍에 넣었어요. 언젠가는 딸이 읽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을 거예요.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결심했어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로요. 한 달이 지났어요. 할머니는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동네를 산책하고 도서관에서 책도 읽고 이웃들과 이야기도 나눴어요. 자신만의 시간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35년 만에 처음 누리는 자유였거든요. 그런데 그날 아침 딸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지금 어디예요? 집에 있어. 지금 바로 갈게요. 중요한 얘기 있어요. 뭔 얘기인데, 네. 가서 말할게요. 30분 후에 딸이 왔어요. 표정이 다급했어요. 엄마,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야? 남편이 회사에서 잘렸어요. 그래서 이제 수입이 없어요. 어떡해요? 딸은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아이도 있는데 생활비는 어떻게 해요? 할머니는 차분하게 물어봤어요. 실업급여는 못 받아. 그건 6개월 후에나 나와요. 그럼 그때까지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엄마한테 온 거예요. 또 돈 달라는 거지. 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 달에 200만 원만 도와주세요. 200만 원. 내 생활비로요. 안 돼. 왜요? 이미 말했잖아. 더 이상 돈 안 준다고. 엄마, 이건 정말 급한 거예요. 그럼 내가 일해.
저도 일하고 있어요. 파트타임 말고 풀타임으로 해. 아이는 누가 봐요? 어린이집 보내. 돈이 없다니까요. 그럼 친정엄마한테 부탁해. 엄마가 저 친정엄마잖아요. 나 말고 남편 어머니 말이야. 딸은 당황했어요. 그쪽은 어려우셔서. 어려우면 나는 안 어려워.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야? 엄마가 도와주시면 되잖아요. 왜 나만 도와줘야 해? 엄마니까요. 엄마라고 다 도와주는 게 아니야. 딸은 점점 초조해했어요. 엄마 제발이에요. 정말 급해요. 급하면 대출 받아. 담보가 없어서 대출도 안 돼요. 그럼 친구들한테 빌려. 그것도 어려워요. 왜 나한테는 쉽게 달라고 해? 엄마는 가족이잖아요. 가족이면 뭐든지 줘야 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뭔데? 서로 도우는 거죠. 나는 언제 도움받았어. 지금까지 많이 받으셨잖아요. 뭘 받았는데? 손자도 봐드리고, 그건 내가 부탁한 거야. 아니, 엄마가 보고 싶다고 하셔서, 보고 싶어서 봐준 거지 도움받은 게 아니야. 그럼 명절 때 음식도 내가 해주고 싶어서 한 거야. 누가 해달라고 했어. 딸은 할 말을 잃었어요. 할머니는 계속했어요. 너는 나한테 준 게 뭐 있어? 딸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선물도 키즈카페 이용권 줬잖아. 할머니 혼자 키즈카페 가라고.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럼 뭔 뜻이야? 함께 가자는 뜻이었어요. 언제 함께 갔어? 아직 못 갔지만 앞으로도 못 갈 거잖아. 너희는 바쁘니까. 엄마 제발 이해해 주세요. 나도 이해해 줘. 나는 ATM이 아니라고. 또 그런 얘기예요. 맞는 얘기니까 계속하지. 엄마가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서운해요. 내가 서운해 더 서운해. 딸은 이제 다른 방법을 썼어요. 엄마 손자 생각은 안 하세요. 손자는 뭔 죄야. 할아버지도 없는데 할머니마저 모른 척하면 나 모른 척 안 해. 언제든지 만날 수 있어. 저희 집에 와 주셔야죠. 왜 내가 가야 해? 너희가 와. 돈도 안 주시면서 오라고만 하세요. 돈 줘야 만날 수 있어.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야? 돈 안 주면 손자도 못 만나는 거지. 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알았어요. 딸의 속내를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 안 주면 손자도 못 본다는 거네. 아니에요. 뻔해. 너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엄마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가 아니야. 사실이잖아. 딸은 이제 다른 카드를 꺼냈어요. 엄마 혹시 다른 가족이 있으세요? 무슨 소리야? 아니면 왜 이렇게 변하셨어요? 나 안 변했어. 원래 이랬어. 아니에요. 예전엔 안 그러셨어요. 예전에는 몰랐을 뿐이지. 뭘 몰랐다는 거예요. 내가 호구였다는 걸. 엄마 말씀이 너무 심하세요. 심한 게 아니야. 사실이야. 딸은 이제 마지막 수를 썼어요. 엄마 정말 치매 검사 받아보세요. 또 치매 얘기네. 갑자기 이상하게 변하시니까. 이상한 게 아니야. 정상으로 돌아온 거야. 무슨 정상이요. 돈 안 주는 게 정상이지. 엄마 저희가 진짜 어려워요. 어려우면 열심히 일해. 이미 하고 있어요. 더 열심히 해. 한계가 있어요. 한계 정하는 건 너야. 딸은 이제 눈물을 보였어요. 엄마 제발요. 이번만이에요. 이번만이 몇 번째야. 정말 마지막이에요. 그 말도 몇 번째야. 딸은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엄마 저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죽지 않아 사람은 잘 안 죽어.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사실이잖아. 나도 힘들 때 많았지만 살았어.
그때하고 지금하고 다르잖아요. 뭐가 달라? 요즘은 살기가 더 어려워요. 예전이 더 어려웠어. 너는 몰랐을 뿐이지. 딸은 더 이상 어쩔 줄 몰랐어요. 그리고 결국 본색을 드러냈어요. 엄마 어차피 나중에 다 제거될 건데 미리 좀 주시면 안 돼요? 할머니는 소름이 끼쳤어요. 뭐라고? 유산 말이에요. 나중에 어차피 제가 받을 건데 유산 받으려고 그랬구나.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런 뜻 맞잖아. 엄마 오해예요. 오해 아니야. 내가 직접 말했잖아. 딸은 이제 완전히 당황했어요. 그건 그냥 하는 말이었어요. 하는 말이 진심이지. 엄마, 제발 이해해 주세요. 이해했어. 완전히 이해했어. 그럼 도와주실 거예요? 안 도와줄 거야, 절대로. 딸은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엄마, 너무하세요. 내가 너무해. 너희가 너무하지. 자식이 어려운데 도와주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자식을 ATM으로 보는 부모는 더 없어. 또 그 얘기예요. 맞는 얘기니까. 엄마 후회하실 거예요. 뭘 후회해? 나중에 혼자 있을 때 혼자 있는 게 좋아. 외롭지 않으세요? 너희 만나는 것보다 덜 외로워. 딸은 이제 완전히 포기한 것 같았어요. 알겠어요. 정말 도와주실 생각 없으시죠? 없어. 절대 없어. 그럼 이제 끝이네요. 이미 끝났어. 딸은 일어났어요. 엄마 후회해도 늦어요. 후회 안 해. 정말 다시는 연락 안 할 거예요. 그래. 손자도 못 보실 거고요. 그건 너희가 정할 일이야. 딸은 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돌아서서 말했어요. 엄마 정말 나쁜 사람이 되셨네요. 나쁜 사람은 너희야. 딸이 나가면서 문을 쾅 닫았어요. 할머니는 혼자 남았어요. 가슴이 뛰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드디어 진짜 끝이 났어요. 35년간의 관계가 완전히 정리된 거예요. 할머니는 창문으로 딸이 가는 모습을 봤어요.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어요. 아마 남편이겠죠.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엄마가 돈 안 준다고 하겠죠. 이상하게 변했다고 하겠죠. 치매인 것 같다고 하겠죠. 할머니는 웃었어요. 이제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더 이상 딸의 ATM이 아니니까요. 그날 저녁 할머니는 중요한 결정을 했어요. 이 집을 정리하기로 한 거예요. 딸이 언젠가 유산으로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할머니는 부동산 중개소에 전화를 걸었어요. 집을 팔고 싶은데요. 언제쯤 오실 수 있어요? 내일 오후에 갈게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시간이었어요. 3개월이 지났어요. 할머니는 집을 팔고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어요. 동네 복지관 근처의 깔끔한 곳이었어요. 혼자 살기에 딱 좋은 크기였죠. 집을 팔면서 나온 돈으로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게 되었어요. 더 이상 누구에게 돈을 줄 필요도 없고 눈치 볼 필요도 없었어요. 할머니는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 갔어요. 아침에는 복지관에서 요가를 배우고 오후에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었어요. 저녁에는 같은 처지의 이웃들과 산책도 하고 수다도 떨었어요. 혼자라고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평온했어요. 그런데 딸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한편 딸의 집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엄마 돈이 끊기자 진짜 어려움이 시작된 거예요. 남편이 새 일자리를 구하려고 해봤지만 쉽지 않았어요. 나이도 있고 요구하는 조건도 까다로웠거든요. 딸은 파트타임을 풀타임으로 바꿨어요. 하지만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었어요. 어린이집비도 만만치 않았고요.
그동안 할머니가 해주던 일들을 직접 해야 했어요. 아침에 아이 준비시키고, 어린이집 데려다 주고, 일하고, 다시 데리러 가고, 집에 와서는 밥 해주고, 씻겨주고, 재워주고, 할머니가 해주던 반찬도 직접 만들어야 했어요. 아이가 아플 때는 더 힘들었어요. 회사에 조퇴해야 하고, 병원비도 부담이었어요. 그동안 할머니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해줬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어느 날 아이가 물어봤어요. 엄마, 할머니, 언제 와? 할머니는 바쁘셔서 못 와. 왜 바쁘셔? 할머니도 할 일이 있으시거든. 할머니가 해준 김치볶음밥 먹고 싶어. 엄마가 해줄게. 딸은 김치볶음밥을 해줬어요. 하지만 아이는 한 입 먹고 말았어요. 이건 맛없어. 할머니가 해준 건 맛있었는데. 딸은 마음이 아팠어요. 할머니가 해준 음식의 맛을 따라할 수 없었거든요. 그건 단순히 요리 실력의 차이가 아니었어요. 정성과 사랑의 차이였어요. 며칠 후, 아이가 갑자기 열이 났어요. 딸은 회사에서 급히 조퇴를 해야 했어요. 병원에 데려가니 감기라고 하더군요. 예전 같으면 할머니가 와서 돌봐주셨을 텐데요. 이제는 딸이 직접 회사를 쉬어야 했어요. 상사에게 눈치를 보며 말했어요. 아이가 아파서 오늘 못 갈 것 같아요. 또요. 네, 죄송해요. 자주 그러시면 곤란한데요. 알고 있어요. 내일은 나오실 수 있죠. 네, 나오겠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쉽게 낫지 않았어요. 사흘 동안 열이 계속됐어요. 딸은 사흘 동안 결근해야 했어요. 상사의 표정이 점점 나빠졌어요. 한 달 후, 딸은 회사에서 경고를 받았어요. 앞으로 결근 횟수를 줄여주세요. 노력하겠습니다. 가정사로 인한 결근이 너무 많아요. 죄송합니다. 다음에 또 그러면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어요. 딸은 집에 와서 남편과 상의했어요. 회사에서 경고받았어. 왜? 아이 때문에 자주 쉰다고. 그럼 어떻게 해? 모르겠어. 이럴 때 장모님이 계시면 딸은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할머니가 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요. 남편이 계속 말했어요. 장모님한테 다시 부탁해봐. 싫다고 하셨잖아. 그래도 손자 때문에라도. 이미 끝났어. 끝나긴 뭐가 끝나. 가족인데. 딸은 고민에 빠졌어요. 정말로 할머니에게 다시 부탁해야 할까요? 하지만 지난번에 너무 심하게 싸웠어요. 유산 얘기까지 꺼냈으니까요.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국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할머니는 받지 않았어요. 몇 번을 더 걸어봤지만 소용없었어요. 그럼 문자라도 보내보자 싶어서 보냈어요. 엄마, 저예요. 한 번만 통화해요. 답장이 없었어요. 몇 시간 후에 다시 보냈어요. 엄마, 아이가 아파서 연락드렸어요. 이것도 답장이 없었어요. 다음 날 직접 옛날 집으로 찾아갔어요. 하지만 그곳에는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실례합니다. 여기 살던 분 어디 가셨는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이사 오기 전부터 비어 있었어요. 딸은 경비실에 물어봤어요. 여기 살던 할머니 어디 가셨는지 아세요? 아, 그분 이사 가셨어요? 어디로요? 그건 저희가 알 수 없죠. 딸은 막막했어요. 할머니가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어요. 연락처도 바뀐 것 같았고요. 완전히 연락이 끊어진 거예요. 그날부터 딸의 일상은 더욱 힘들어졌어요. 아이는 계속 할머니를 찾았어요. 할머니, 어디 가셨어? 여행 가셨어. 언제 와? 모르겠어. 보고 싶어. 엄마도 보고 싶어.
딸은 정말로 할머니가 보고 싶었어요. 그동안 당연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니까 절실히 느껴졌어요. 할머니의 따뜻한 밥, 정성스런 반찬, 아이를 돌봐주는 손길, 무엇보다 무조건적인 사랑이 그리웠어요. 딸은 그제야 깨달았어요. 할머니가 자신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를요. 돈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주는 사람이었다는 걸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몇 달 후, 딸은 편지를 써봤어요. 할머니가 어디에 계신지 몰랐지만 써보고 싶었어요. 엄마에게 그렇게 시작했어요. 엄마 어디 계세요? 저희가 너무 못했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엄마가 얼마나 소중한지, 엄마가 해주신 모든 것들이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아이도 엄마를 찾아요. 엄마가 해준 밥이 그립다고 해요. 저도 그래요. 엄마 손맛이 그리워요. 엄마 목소리도 그리워요. 엄마 따뜻한 마음도 그리워요. 돈이 아니었어요. 정이었어요. 사랑이었어요. 그때는 미처 몰랐어요. 잔고보다 정이 먼저였다는 걸. 엄마 용서해 주세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아이도 외할머니가 필요해요. 저도 엄마가 필요해요. 편지를 다 쓰고 나서 딸은 울었어요. 하지만 이 편지를 어디로 보낼지 몰랐어요. 그냥 서랍에 넣어뒀어요. 언젠가는 할머니에게 전해질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한편, 할머니는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자신만의 시간을 즐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끔 손자 생각이 났어요. 지금쯤 많이 컸을까요?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을까요? 할머니는 손자에게는 미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손자는 죄가 없었으니까요. 어느 날 복지관에서 상담사가 물어봤어요. 가족은 안 계세요? 딸이 하나 있어요. 연락은 하세요? 안 해요. 왜요? 서로 원하지 않아서요. 그래도 가족인데요. 가족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할머니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가족 때문에 상처받는 것보다 혼자 있는 게 나아요. 상담사는 더 묻지 않았어요. 그런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시간이 더 흘렀어요. 딸은 여전히 힘든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아이는 점점 할머니를 잊어가는 것 같았어요. 이제는 할머니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대신 다른 말을 했어요. 엄마, 우리 집에는 왜 봄이 안 와? 딸은 그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정말로 이 집에는 봄이 오지 않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가 없으니까요. 할머니가 있을 때는 늘 따뜻했어요. 할머니의 사랑이 집 안을 따뜻하게 만들어줬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따뜻함이 없었어요. 딸은 그제야 깨달았어요. 할머니를 잃은 건 돈을 잃은 게 아니었어요. 사랑을 잃은 거였어요. 따뜻함을 잃은 거였어요. 봄을 잃은 거였어요. 어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들을 잃은 거였어요. 하지만 이미 모든 게 늦었어요. 할머니는 어디에 계신지도 모르겠고요. 설사 찾는다 해도 다시 예전처럼 될 수 있을까요? 딸은 매일매일 후회했어요. 그때 왜 그랬을까요? 왜 할머니를 ATM으로만 봤을까요? 왜 할머니의 사랑을 당연하게 생각했을까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었어요. 인생은 되돌릴 수 없으니까요. 할머니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고요. 딸은 잃어버린 사랑의 빈자리를 안고 살아야 했어요. 그리고 아이에게는 할머니의 사랑을 줄 수 없었어요. 그 따뜻함을 대신해 줄 수 없었어요. 결국 모든 것은 딸의 선택이었어요. 욕심이 사랑을 집어삼킨 거였어요. 이제는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였어요. 봄 없는 집에서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이용하고 있지는 않나요?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랑은 없나요? 사랑은 계산이 아닙니다. 가족은 ATM이 아닙니다. 정은 잔고보다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걸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을 수도 있어요. 이 할머니와 딸처럼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족은 안녕하신가요? 따뜻한 봄이 있는 집에서 사시나요? 아직 늦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말해보세요.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미안하다고. 인생은 대출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다 갚아야 할 원금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이자는 복리로 붙는다는 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가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갑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나눠주세요. 모든 가족에게 따뜻한 봄이 찾아오기를 바라며 오늘 이야기를 마칩니다.